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일단 제 사연을 이야기하려면 30년 전 제가 20대 초반 나이대에 만났던 남자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고등학교를 상고를 졸업해서 은행에 취직했던 저는 매일매일 바쁜 은행 생활에 시달렸었죠. 지금이야 은행 직원들이 학벌도 좋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 상고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상사들에게 무시도 정말 많이 당했던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죠. 그래도 저는 저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 하루를 살아가던 제 앞에 운명처럼 나타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 건물 빌딩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던 그는 매일같이 그 빌딩에서 건물 관리를 하며 그 당시 몇 개 없던 주유소를 운영하며 매일같이 현금을 저희 은행에 맡기러 왔었습니다. 매일 엄청난 현금들을 들고 와 맡기던 그 남자는 저의 은행에서도 VIP 손님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느꼈던 것은 항상 지점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안 가고 꼭 제 앞에 와서 말을 걸며 맡기더군요. 매일 이런 말 저런 말들을 이어가면서 말하던 그 남자는 숫기가 없어 보였고 그렇게 훈남도 아니고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너무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데이트 신청 한번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은행에서도 이 남자가 저를 좋아하는 걸 알고는 워낙 VVIP분이라 저한테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그 남자가 매일같이 저에게 다가오는 게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애 아닌 연애를 반년 이상 하다가 남자가 너무 답답했는지 큰 용기를 드디어 내었는지 드디어 반년 만에 저에게 처음으로 데이트를 신청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첫 데이트를 마치고 애인이 되었어요. 남자는 처음 만남부터 대뜸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순진한 사람이었죠.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너무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남자의 그런 순수함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고 서로 알게 되면서 듣게 된 집안 사정 이야기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고 어머니랑은 이혼해서 자기 혼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받은 건물들에서 저렇게 돈을 번다고 해요. 남자는 알면 알수록 자기 어머니의 인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한 번도 거역을 못하며 그저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만 받아먹고 살아가는 거였죠. 남자친구의 엄마 성격은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이 아니었으며 항상 남자를 바꿔가며 사랑한다고 들었을 정도니까요. 무려 남자친구가 엄마 애인들이라는 표현까지 했었을 정도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굳이 실제로 보지도 않아도 알 정도였죠. 그런 여자도 자기 자식이 저같이 여상 출신의 은행원 따위와 연애를 한다는 걸 알자마자 저의 은행을 찾아와서 한바탕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천한 것이 우리 아들을 만나냐며 처음 본 저의 뺨을 때렸었죠.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고 너무나도 서글펐기에 그 이후로 남자 보고 헤어지자고 말하니까 남자가 꺼낸 말은 그냥 우리 임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해결될 거라고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였죠. 그렇게 저는 원치 않던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어머니까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임신을 하자마자 저를 찾아온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허락이 아니라 저에게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자기 아들한테 주던지 아니면 돈 봉투를 주면서 이거 먹고 그냥 떨어지던지 라고요. 저랑 결혼할 거라던 남자는 어머니의 말에 단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만 보더군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런 남자를 믿고 결혼하게 되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요. 그래서 저도 거절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알아서 병원 갈 테니까 당신네들과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불행은 없겠지 했지만 제가 다니는 은행에서는 VIP의 애인이었다고 은행 지점 또한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네요.
물론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는 미친 듯이 연락이 오긴 했지만 저는 2번 다시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마마보이 같은 남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이직한 지점까지 찾아왔었고 저는 그렇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그 남자를 보자마자 순간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컸던 분노스러운 감정이 폭발하여 여기 왜 왔냐며 욕을 하고 동시에 그 미련하고 무능력한 남자의 뺨을 때리게 되었고 2번 다시 저를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마터면 시어머니가 되었을 그 여자에 대한 증오도 있었지만 믿을 수도 없고 기댈 수도 없는 그저 저의 인생만 망친 그 남자에 대한 원망이 더욱더 컸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남자는 제 모욕과 폭력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앞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무릎도 꿇기도 하고 끝까지 저를 따라다니며 계속 빌기도 했지만 정말 그럴수록 더 꼴보기 싫었죠. 저는 그냥 그래서 무관심으로 대응했더니 그 남자는 처음 저를 만났던 때처럼 아무런 액션조차도 없이 그저 잊을만 하면 나타나 아무 말도 없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더군요. 저는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런 생활은 계속 이어졌죠. 저는 연애도 안 하고 일만 했었으니까요. 그때부터 30대 초까지는 미친 듯이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의 30대 초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 때는 진짜 노처녀였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그만큼 승진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는 어느덧 31살이 되었고 미련한 첫 남자친구 나이도 36에 접어들자 전 남자친구의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계속 결혼도 안 하고 몇 년이 지나도 저한테 매달리는 게 답답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냥 짤막하게 말하기를 자기 아들이랑 다시 결혼하라고 한마디 하길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만나는 남자친구도 있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는 똑똑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저는 의도치 않았던 과거가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제 과거를 전부 다 말했습니다. 정말 혹시나 해서 그냥 마음속에 맺혔던 것도 있었고 애초에 속이고 결혼도 못하겠고 해서 남자친구에게 차근차근 과거에 있었던 저의 모든 일을 말하였고 나에게는 과거가 있고 사유가 있으니 나랑 결혼 못하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나와 헤어져도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신중하게 그렇게 2주를 고민하다가 저에게 꺼낸 말은 생각지 못했던 감동이었습니다. 잠시 가볍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할 여자를 선택하는 건데 어떻게 당신의 과거가 마냥 달가울 수 있겠냐며 하지만 그렇게 2주를 곰곰이 생각하며 연락도 안 해봤는데 여전히 당신이 너무 보고 싶고 다시 보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보면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며 2주 동안 정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에 저야말로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며 남편의 품에 안겨서 엄청 울었네요. 저는 솔직히 그 남자가 저를 떠나갈 줄 알았거든요. 제 과거가 남자들에게 절대 받아들이기 쉬운 과거가 아닌 걸 압니다. 거기에다가 잊을만 하면 제 주변을 얼쩡거리는 전 남자친구도 있었고요. 그렇게 그 남자의 마음도 확인한 후 저희는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도 자리 잡게 되고 전 남자친구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결혼하니까 너도 다른 좋은 여자 만나라고 2번 다시 날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전 남자친구는 그날 세상을 다 잃은 얼굴로 제 직장 앞에서 저를 계속 기다리더군요. 그러다 전 남자친구와 마주친 저희 남편과 주먹 다툼까지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진짜 2번 다시 전 남자친구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네요. 그렇게 은행에서 승진도 해서 높은 직급도 달고 남편 직장도 괜찮아서 저희 수입은 점점 늘어갔고 아이도 2이나 낳았습니다. 좋은 아파트에도 들어가고 아이들도 속 안 썩이며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학에도 보내고 정말 괜찮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0대의 나이로 들어설 때까지 제 기억 속에는 전 남자친구와 그 예비 시어머니는 생각조차 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전 남자친구는 결혼 후에 찾아온 적 없고 그 엄마도 연락조차 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기억 속에조차도 점차 영원히 있게 될 거라 생각한 사건이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어느 날 친구가 가게를 오픈했다고 공방에 놀러 오라고 한 날이었죠. 공방에 놀러 간 저는 큰 충격을 먹게 됩니다. 친구와 오랜만에 앉아서 이런저런 수다도 떨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던 중에 어디서 많이 익숙한 얼굴의 할머니가 박스를 정리하고 있더군요. 어디서 봤지 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 할머니 혹시 저 아시지 않으세요? 라고 말을 걸자 제 얼굴을 잠시 쳐다보던 그 할머니는 갑자기 깜짝 놀라며 후다닥 박스를 내팽겨치고 도망을 가시더군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초라한 할머니가 임신까지 했던 저를 쫓아냈던 전 남자친구의 엄마라는 것을요. 30년도 더 지난 세월 동안 도대체 어떻게 지냈는지 그 잘나가던 여자는 어디에도 없고 허름한 옷을 입고 있던 할머니가 되어 못 알아봤던 거였죠. 친구를 통해 그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아들이 실종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할머니가 반쯤 정신이 나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큰 사기도 당해서 그 많던 재산 모두 말아먹고 지금은 현재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친구는 가끔씩 독거노인 돕는다고 음식도 가져다 드리고 해서 어느 집에 사는지도 안다고 하여 그 다음날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할머니처럼 보이는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그때 자기가 저를 내치지 않고 결혼 허락을 해주었더라면 자기 아들이 참으로 행복했을 거라고요. 이미 아들이 실종 신고된 지도 수십 년이 지나서 사망 처리까지 되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하며 지난 세월을 탓하는 그 여자이자 지금은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 그래도 어쩌면 내 남편이었을 남자가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 건지 실종 시기가 알고 보니 제가 결혼하고 1년 후였다고 하네요. 제 결혼 후 1년 동안은 술만 진탕 먹으며 방황했었다고. 그러다 갑자기 집을 나가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정말 마음이 찹찹해지더군요. 과거에 제가 임신을 해서 쫓겨나던 그날의 선택을 돌이켜보면 예비 시어머니의 독설에도 그저 꾹 참고 남자를 선택했어야 했던 걸까요? 그랬다면 이 실종된 남자도 그렇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제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었던 이 여자 또한 제 뱃속에 있던 아이도 모두 운명이 바뀌었을까요? 요즘 참 마음이 무겁네요.